기존의 생극 이론으로 만들어진 논리들은 주로 평관, 정관과 같은 십신으로 이 생과 극을 따지기 때문에 에너지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공간에 반응하는지 연구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과 극으로 자연의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들과 시공간의 조화로 순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에너지들은 반드시 시공간에 반응하면서 무령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에너지들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10강과 12지지의 글자들이 조합을 이루면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무령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자연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 이치를 그대로 인간의 행동 방식에 대입하여 사주팔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두 개의 글자가 만나면 어려운 한문을 사용하여서 어떤 의미라는 식으로 이유도 없고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기다가 실전에는 별 쓰임이 없는 내용들 뿐이었죠. 우리는 그런 방식의 공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사주팔자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준점이 없습니다. 이 1000권, 10,000권의 책을 어떻게 다 외우실 건가요? 반드시 먼저 우주, 지구 자연의 순환 원리를 이해하고 일정한 규율의 틀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치 그대로 사주팔자에 적용하는 겁니다. 시공명리학은 연역적인 틀을 만들어냈고 모두 6개의 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지장간의 흐름, 바로 시공간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인계, 우주 본성이죠. 이 청력과 중력이 한 쌍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도는 지구 내 외부의 구조를 살펴서 그 이치를 추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계도는 지구의 사계순환 과정을 갑을병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십궁도 1은 천지창조 과정과 육친 생극의 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십궁도 2는 인간의 일생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오늘은 천간, 삼자간, 글자간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자간 글자 조합, 예로 임수와 기토가 만나면 기토탁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막상 이 사주팔자를 살펴보니까 기토탁임은 개뿔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사주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호, 기묘, 임신, 기우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고서에 나오는 지부명조입니다. 임기가 있는데 경금이 있어서 지부명조라고 생각할 겁니다. 소위 관인상생이라서 그렇게 판단하시겠죠. 다른 사주를 볼까요? 무신, 기미, 이모, 을사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대기업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관살 혼잡의 상관, 경관의 기토탁임인데도 대기업 사장이네요. 또 연지 신금에 눈이 가면서 살인상생, 관인상생의 신금이 용신이라고 좋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더 볼까요? 을류기축, 이모, 갑진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었고 갑신년에 재선하였습니다. 이 완전히 상관 경관인데 또 국회의원을 하네요. 또 신약이라 이 유금에 눈이 가시나요? 다음은 을묘기축, 이모, 이민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갑신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천간에서 철저하게 상관 경관인데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관인상생을 해보고자 이 용신, 금을 찾고 계시나요? 불행하게도 안 보이네요. 그럼 좀 더 머리 아픈 구조를 볼까요? 정미기사, 이모, 정미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부산에 사는 부자로 택시 600여 대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이 보면서 화토 종격이라 부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또 다른 사주를 보겠습니다.
기사기사, 이모, 병오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벼슬이 일품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또 종제격으로 마음이 가시나요? 금도 없어서 관인상생도 안 되고 제쌀도 불가함에도 벼슬이 일품이네요. 생극으로 살피니까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종격으로 달래보고자 종격 타령이 생겨난 겁니다. 종격은 이미 다루었고 지금은 기토 타김을 위주로 하기에 나중에 이 예문들을 그대로 시공도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60간지 상하권에 그 이치를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관 경관도 극히 신약한 구조라 보이고 기토 타김인데도 공직에서 잘 나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토 타김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에너지들의 파동을 물질로만 이해한 겁니다. 기토를 흙으로, 이 임수를 물로 이해하니까 기토 흙이 임수를 탁하게 만들었다는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반드시 생각할 문제는 첨가는 에너지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자 이 물질로 활용할 뿐 물질로 접근하기보다는 에너지로 접근할 때서야 비로소 가장 근사한 의미를 얻습니다. 임수는 응축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을 응축해 버리기에 겨울에 활용합니다. 이 기토는 가을과 겨울에 수렴하고 응축하는 에너지들을 내부에 축적하려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임기가 만나면 굉장히 겨울적인 특징을 가진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기토 타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들의 움직임에 집중하여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더 큰 문제는 임기, 두 글자 간 조합을 연구해서 아무리 정답에 가까운 의미를 찾아내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이 3자간, 4자간 글자 조합을 이루면서 의미가 팍팍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계도로 한 번 더 의미를 볼까요? 임기로 있을 때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 다 하강하는 움직임, 응축하는 움직임만 보입니다. 여기에 갑이 추가되면 정확하게 임갑기 3자 조합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들은 정확하게 겨울이라는 시공간에서 임수에 응축하고 하강하는 에너지 때문에 갑목이 수직 하강하여 땅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즉, 갑이 수직 하강하는 동작을 보이는 이유는 그 임수가 수직 하강하는 에너지를 품었기 때문이고 그 무령은 땅속에 뿌리 내리는 것으로 발현됩니다. 즉, 뿌리 내림은 임수라는 에너지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임수가 아니라 개수로 바뀌면 갑이 뿌리 내림을 할까요? 갑은 정반대로 이 땅 밖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이 임갑기 조합과 개갑기나 개갑무 조합의 차이점이죠. 이 조합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임기로만 존재하는 사주는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글자 조합을 연구해봐야 별 쓰임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3자간 글자 조합을 연구해야 하는데 겨울에는 명확하게 임갑기 조합을 이루고 있음을 자연에서 보여줍니다. 또 그 특성은 하강을 위주로 뿌리 내림을 위주로 한다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자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깊은 곳까지 들어가 연구하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주는 이치에 집중해야 우리가 사주팔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갑기 조합으로 이루어진 사주예문을 몇 개 살펴볼까요? 갑자기사, 임술, 갑진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무자년에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이 천간에서 임갑기 3자간 조합이 보이네요. 집중도가 높은 뇌구조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인성이 없어서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해봐야 멍청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절대로 이 십시인이 무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임갑기, 삼자간, 에너지 조합들이 무령을 결정하는 것이지 생극론으로 만들어진 인성이 결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기해, 임술, 갑진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교통총장을 역임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주를 보고 이 신금이 있어서 관인상생이라 더욱 좋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생극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